지난 시즌만 해도 OK가 20승 16패 챔프전까지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1승 거두기도 지금 힘든 처지다.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레오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에게만 의지하는 배구는 이제 탈피하겠다. 그 효과가 오기노 감독한테 어떤 전 느낌을 받았냐면 이 아저씨가 계약 기간이 국내 감독들보다 길거든요. 얼마 남았나요? 3년 계약이었고 네.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네. 이렇게 거하게. 두 번째 주제가 답이 없는 OK저축은행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OK저축은행이 2승 11패 승점 9점에 그치면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판도가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는 2강 4중 1약 뭐 이 정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요. 사실 2승도 보면은 좀 되게 어렵게 거뒀어요. 1라운드 때 이제 재정비가 되기 전이었던 KB손해보험을 이겼었고 2라운드에는 외국인 선수 아희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우리카드를 이긴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라운드 1승 거두기도 지금 힘든 처지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OK가 20승 16패 이제 정규 시즌 3위로 챔프전까지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지금 최하위 후보로 거의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레오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레오 선수가 OK저축은행에서 공격 시도 1,542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점유율이 44%였습니다. 와, 점유율이 그러니까 거의 정말 절반의 공격을 그쵸. 책임졌어요. 특히 오픈 공격의 경우에는 54.7%였거든요. 근데 사실 오기노 감독은 레오에게 이렇게 많은 공격을 줬지만 내심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기노 감독이 원하는 배구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3라운드에는 좀 레오 선수에게 좀 범실을 줄이는 스타일을 요구하고 서브를 무조건 강하게 넣지 말고 좀 세터에게도 레오 말고 다른 옵션을 쓰라고 했는데 그 라운드에서 성적이 또 안 좋았어요. 네. 그 이후에 이후에 전패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네. 이후에 레오 선수의 비중을 높이면서 또 승률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끝까지 시즌을 치렀는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또 자신만의 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시즌이 끝나고는 아예 그러면 레오와 가지 말자 네. 라는 좀 극단적인 결론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빵 배구, 레오에게만 의지하는 배구는 이제 탈피하겠다라는 네. 게 의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효과가 매우 안 좋게 현재까지는 정말 안 좋죠. 그리고 네. 그거는 뭐 김 기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감독이 어쨌든 자기 배구에 그런 걸 추구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성적이 안 나오는 것 자체도 감독 책임이고요. 그렇죠. 프로리그에서는 이제 성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기노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본인은 어쨌든 본인 스타일의 배구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올해 지표를 보면 리시브 효율, 세트당 디그, 세트당 수비 1위, 2위, 1위 이런 수비 지표는 다 상위권입니다. 근데 이제 레오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고 있고 범실도 가장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정말 오기노 감독이 원했던 대로 잘 조직력이 만들어졌는데 공격력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뭐 점점 좋아질 것이다. 뭐 앞으로 좀 팀이 좀 더 완성이 되는 단계가 되면 좀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래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은 물론 V리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여자부 예전에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라운드를 1승하고 계속 지다가 그 데스티니 후커 선수를 외국인 선수를 바꾸고 연승을 달려서 네. 돈 빼고 간 적이 있어요. 이성희 감독이 있을 때. 근데 그때랑 지금은 전혀 다르고 그리고 지금은 자유 선발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어차피 외국인 선수 지금 크리스 선수가 다시 왔잖아요. 루코니 선수에서 바꿨었는데 크리스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꾸자니 이제 선수 풀이 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기노 감독이 다른 것보다는 물론 이제 OK저축은행이 오프 시즌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광명우 선수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주전 세터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민규 선수를 또 주전 세터로 오기노 감독이 쓰질 않거든요. 네. 감독 성향상 물론 이제 이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 부상 이슈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깨 부상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나
오기노 감독이 제가 지난 시즌 이제 오기노 감독 와서부터 제가 김 기자보다는 좀 덜 봤지만 오기노 감독한테 어떤 전 느낌을 받았냐면 이 아저씨가 계약 기간이 좀 다른 국내 감독들보다 길거든요. 아 얼마 남았나요? 3년 계약이었고 네.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올해가 마지막. 네. 이게 거하게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어쨌든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바꾸고 싶은데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오기노 감독이 제가 국적을 좀 따지는 게 아니지만 오기노 감독이 차라리 아시아 쿼터 선수를 자기가 더 커뮤니케이션이 네. 할 수 있는 일본 선수들도 아시아 쿼터에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전력 세터도 일본 선수고 한국전력은 지난 시즌에 리베로를 또 일본 선수 썼는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랑 커뮤니케이션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본인 세터를 데리고 왔으면 차라리 이 정도까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해라 그러니까 보통 재계약 확정되고 나서 첫 근데 해부터 이제 김 기자님 내년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오기노 감독?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내년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네. 어쨌거나 근데 사실 올해 성적이 최하위가 나오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남아 있어도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어렵죠. 없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이제 후일담이지만 오기노 감독이 솔직히 레오를 싫어했어요. 맞아요. 진짜. 인간적으로도 선수와 감독으로서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이건 제가 안산 경기 끝나고 한번 물어봤는데 또 오기노 감독이 좀 약간 거침없으셨어요 그때. 네. 인터뷰 스타일이 좀 그러신 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팀 구단에서는 좀 되게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또 레오는 딴 팀 가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에서는 너무 잘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은 보고 있는 그러면 이거 궁금하네. OK저축은행 팬들은 뭐래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네. 네. 안 좋아하죠. 예. 솔직히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또 오키저축은행 팬들이 또 현대캐피탈 또 라이벌리 중에 꼽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죠. 그리고 뭐 조금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레오를 내보내면서부터 이게 오히려 현대캐피탈은 예상치도 못한 레오 카드를 얻게 된 거고요. 그 왜냐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의 추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거라. 네. 그러니까 레오를 내보내고 삼성화재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네. 유스마인이랑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구슬이 그만. 그쵸. 삼성화재가 오순인가로 밀리고 현대캐피탈이 레오를 픽할 수 있는 그 웬떡이야 이게. 네. 100% 레오 택하죠. 네. 저는 지금 현대캐피탈이 좋은 성적은 거의 레오라고 봐요. 물론 기존의 전력이 탄탄한 것도 있겠지만. 네. 여튼 그래서 OK저축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시즌 초반에 너무 떨어지는 팀이 나오면 이게 리그 흥행에도 리그 자체에도 도움이 재미가 되지 없죠. 물론 이제 네. 여자부 GS 칼텍스가 또 연패가 지금 있지만서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탈출구는 없어 보이나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풀 안에서 골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교체를 하더라도 현재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올 가능성은 낮고 그렇다면 다른 면에서 좀 이제 백업을 해야 할 텐데 그 가능성은 팀 컬러상 좀 쉽지가 않고 이제 3라운드 안에 이제 트레이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뭐 현재까지 좀 뭐 배국에서 놔두는 소식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OK저축은행이 팀 컬러를 좀 바꾸고 변화를 준다면 당연히 감독의 의중을 구단에서는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감독을 바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어차피 그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OK저축은행이 정말 좀 이 팀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하면 김 기자가 언급한 것좀 트레이드인데 그러면 트레이드 불가 카드가 없어야 되거든요. 구단에서 네. 이 선수들을 못 내줘.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트레이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다 한번 싹 한번 네. 풀어놓고 한번 협상을 받아보자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기노 감독은 이게 아마 진행이 끝났을 텐데 좀 관심 있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진행까지는 되지 않아서 아마 트레이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네. 이 크리스 선수가 그래도 워낙 신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블로킹이나 좀 이런 오픈 공격에서는 좀 존재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팀에 좀 잘 맞춰 나가서 좀 어쨌든 이 선수도 실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오기노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실을 극대화를 시키거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팀에서 외국인 선수를 포기할 때 아, 비용을 그렇죠. 들이지 않고 데려올 네.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거나 뭐 그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쉬운 네. 건 없네요. 쉬운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현대캐피탈은 뭐 여자부 흥국생명과 함께 지금 연승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형국입니다. 지금 몇 연승째죠? 현대캐피탈은 최근 4연승. 네, 네, 어제 네. 성남어제 경기를 이겨서 4연승. 흥국생명은 13연승? 네. 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흥국생명을 짚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이 개막 최다 연승 15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흥국생명이 현대건설 전까지 계속 이겨 나가면 그 경기에서 16연승 도전을 현대건설 만난다.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야, 이 알구준 운명의 대결. 진짜 이번 시즌 최초 빅매치가 일단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구의 소식 중에 하나가 흥국생명과 GS 칼텍스 사이에 트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뭐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난주 시크릿 노트에서 네, 제가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그 트레이드였는데요.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이제 흥국생명의 아웃사이드 히터 베테랑 선수 김미연 선수와 GS 칼텍스의 미들 블로커 그리고 아포짓을 소화할 수 있는 문지윤 선수를 1대1로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린 게 하위권 팀과 상위권 팀 네. 베테랑 선수였잖아요. 이제 하위권 팀 GS 칼텍스가 올 시즌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한꺼번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부상이었습니다. 오. 이제 지금 유서연, 권민지 그리고 아시아쿼터 스테파니 와일러, 김주양 선수까지 정말 팀 내 1번에서 4번까지 아웃사이드 히터가 모두 다쳤던 거예요. 이제 유서연 선수가 그나마 회복은 했지만 이제 신인인 이주하 선수를 바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S 칼텍스가 좀 여러 팀을 상대로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김미연 선수. 이제 흥국생명에서 김미연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주전 선수였는데 올해 이제 정윤주 선수와 김다운 선수가 기회를 얻으면서 거의 벤치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올해 아마 한 3경기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 칼텍스는 우리는 김미연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흥국생명에서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문지윤을 원한다. 네. 네, 문지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들 블로커도 볼 수 있고 아포짓도 볼 수 있지만 워낙 이제 우리가 컵 대회 때 외국인 선수 없을 때 치른 대회에서는 정말 뭐 여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여포 역할을 했던 공격력이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리고 와서 아포짓 스파이커로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분단자 감독의 구상에는 사실 원래 김미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쉽게 내줄 수 있었고요. 지금 흥국생명 아포짓이 이제 외국인 선수 투트크 선수잖아요. 근데 투트크 선수가 사실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파워가 좋은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무릎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문지윤 선수를 데리고 와서 뎁스를 좀 갖춰놓자. 네. 그러기 위해서 좀 이 트레이드를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